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유일키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일요일이고요. 어떻게 4월의 첫 주말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래도 주말에는 뭐 아침은 좀 쌀쌀하지만 오후에는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요즘 뭐 벚꽃 나들이 하시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1일 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4월 첫 북금사 강의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참고로 강남역 이 토즈 스터디 카페에서 있었는데 이날 불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나름은 이 성황리에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약 1시간 40여 분간 열띠게 강연을 했다. 뭐 나름 자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북금사 TV에서는 오프라인 강의를 계속적으로 유치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 강의 홍보란에서 이 댓글에 보시면 이 구글 폼 작성란이 있으니까 구글 폼으로 작성을 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의 종목 분석 영상의 제 선정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오리온 분석을 시작을 할 건데, 자, 제 영상을 혹시라도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시고 난 뒤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초코파이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간식거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리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리온에 어떻게 보면 이 제과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제과산업의 특성과 그리고 어떤 시장 여건부터 한번 서두에서 알아보고 오리온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게 좋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제과산업의 특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과산업의 특성입니다. 자, 제과산업은 국내 소비자들의 독특한 기호와 고급 과자를 중심으로 한 선진업체의 제품 및 다양한 수입 제품 증가로 신제품 개발의 기술 우위가 경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제과업체들은 제품의 고급화 그리고 기능성화를 바탕으로 해서 수익성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업의 성장성 측면입니다. 자,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재화시장은 여타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음식료 제품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제과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뭐 경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어찌 보면은 뭐 사람들의 어떤 소비 심리의 어떤 위축 그리고 어떤 가격의 변화 이런 거에도 특별히 뭐 수요의 변동성은 조금 둔감하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어떤 류의 산업 종목들을 이야기를 할 때 경기 방어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 있어서 뭐 실적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특히나 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 수요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민감한 뭐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과산업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경기 둔감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경기 변동의 특성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과산업은 대체적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특성에서는 국내 제과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비스킷, 파이, 초콜릿, 껌 등의 제과류는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그리고 스낵류는 하절기에 판매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과산업의 이 시장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안정성입니다. 자, 제과시장은 전반적인 경기나 소비 상황과 큰 관계가 없는 음식료 시장 중에 하나다. 그죠? 그리고 국내 사업은 최근 소비자 기호의 다변화와 해외 제과업체 및 PB 스낵과의 경쟁 심화가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해외 산업은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 및 경쟁 심화가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경쟁 상황에서는 제과산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 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이 발전할수록 브랜드력을 갖춘 상위 업체 간의 과점화 현상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려운 단어가 규모의 경제, 그죠? 생산비를 많이 투여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는, 그죠? 그런 걸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고, 과점화, 이 독점화가 아닌 과점화. 독점은 1인이 거의 다 점유를 하는 거고, 과점화는 두세 개 정도, 몇 개의 업체가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현상을 과점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과산업은 상위 업체 간의 과점화 현상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해외 사업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국적 업체 및 현지 로컬 업체 간의 전반적인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온라인 채널 활성화 등 유통 채널 다변화 현상 또한 기존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보고자 하는 오리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리온에 대한 기업 개요입니다. 오리온은 2017년 6월에 인적 분할로 설립됐고 음식료품의 제조 및 가공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초코파이를 위시한 여러 파이 제품과 포카칩, 오징어 땅콩 등의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해서 성공시키고 있고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사실 초코파이 싫어하시는 분 잘 없죠. 그리고 포카칩, 오징어 땅콩 한 번이라도 안 드셔보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소매점 판매 강화를 위해 지역 및 채널망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해외 시장 관련 부분에서 제가 우측에도 따로 뽑아놨는데, 자, 해외 사업은 수출과 해외 법인을 통한 생산 그리고 판매를 병행하고 있고,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리온의 PER과 그리고 PBR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볼 건데, 현재 오리온의 업종 PER 대비해서 현재 PER은 약간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 PER이 11.87배인데 반해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약간 높은 수준이 13.67배. 그죠? 하지만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증권사 전망에서는 오리온의 PER을 15배 아래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주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BR 수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1보다 높으면은 약간 좀 높다. 1보다 낮으면은 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에 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뭐 상당히 뭐 우량한 회사죠. 오리온 같은 경우 뒤에서도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PBR 수준이 1.59배라는 것을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산가치, 즉 내재가치에 비해서 주가 배수를 1.59배 정도 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그리고 시가 배당률은 최근에 배당 확정한 걸 기준으로 해서 배당률이 0.84% 된다. 참고로 이 코스피 기준에서도 그렇고 이 업종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크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매출과 이 비중에 대해서 보시면 거의 뭐 음식료
관련된 제품과 상품에서 거의 100% 수준에 가까운 매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 정리한 걸 우측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은 지금 업종 PER 대비 약간 높은 수준에 있으나 고평가 구간이라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PBR 수준도 1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 배수를 1.5배 정도 주고 있다는 정도로만 해석하면 될 것 같다. 다만 현금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매출 구성은 음식료 제품 그리고 상품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업종 PER이 11.87배이잖아요. 그리고 오리온이 업종 PER 대비해서 약간 높은 수준이 13.67배. 하지만 지금 코스피 전체 지수의 PER이 22배인 걸 감안하면 그래도 오리온 PER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은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견고하게 매출액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참고로 21년 대비해서 22년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매출액이 상당히 올해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뭐 20년 대비해서 21년 수준은 뭐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올해 어찌됐든 컨센서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5 이상으로 꾸준히 상당히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ROE 같은 경우에도 14.24배,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었는데 21년 같은 경우에는 12.75배로 12.75%로 조금 낮아진 수준이긴 하지만 뭐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본이 조금 늘었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잖아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을 얼마만큼 내느냐가 ROE인데 참고로 이익은 뭐 거의 견고한 수준이었지만 자기 자본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ROE가 조금 20년 대비해서 21년에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또 ROE 같은 경우에 높다고만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제가 늘상 뭘 같이 보라 그랬죠? 자, 부채 비율과 당좌 비율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20년에 40%, 21년에는 오히려 부채가 조금 더 줄었어요. 상당히 괜찮죠. 36%, 상당히 부채가 안정적인 수준이다. 자, 그리고 당좌 비율 보시면 당좌 비율은 100% 이상이면 좋다. 그런데 20년 같은 경우에는 178%, 그죠? 21년에도 170% 이상을 육박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상당히 재무적으로 좋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자, 자본금 대비해서 회사 내부에 축적하고 있는 현금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거 보는 거잖아요. 지금 21년 기준에 했을 때 7,300%, 상당히 회사 내부의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준은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업종 평균에서는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PBR 수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19년, 20년 대비했을 때보다도 21년에 상당히 조금 내려왔다. 그죠? 그리고 PBR 수준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배당 성향이 지금 조금 낮은 편이어서 당기순익 대비해서 배당 성향이 지금 11%,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1%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조금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에 제가 이 부분 정리를 해둔 게 있는데 같이 한번 읽으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매년 소폭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22년 컨센도 성장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상당히 견고하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도 20년도에는 15 수준에서 21년도에는 12.75% 정도로 조금 낮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왜? 자본 총계가 늘었기 때문에. 자, 좌측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20년 대비해서 21년 같은 경우에 자본 총계가
상당히 늘었다. 그죠? 보시다시피 상당히 늘었다. 그래서 이 ROE가 조금 낮아졌긴 했지만 이게 우려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사업보고서 상의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자본 총계가 20년 대비 21년에 증가한 탓으로 확인된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채 비율과 당좌 비율은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유보율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다. 다만 PER 수준이 업종 평균보다는 약간 높다. 하지만 코스피 기준에 했을 때는 또 상당히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죠? 그리고 PBR도 1배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높긴 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이 낮아서 시가 배당률이 낮은 게 흠이라면 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이렇게 또 전반적으로 기초적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22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종가가 89,100원. 그죠? 지난 금요일 날 0.34% 오른 300원 오른 89,100원에 종가 났고, 참고로 오리온의 52주 최고가는 13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8만 200원이었고요. 참고로 지금 가격은 이 최고가 대비해서 약 한 32.5% 하락한 수준이다. 많이 내렸죠. 그죠? 최근 1년 동안 오리온 자체가 많이 좀 내렸습니다. 뭐 그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걸 5,000원으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89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거래량은 10만 1,466주, 보통 이런 식으로 한 10만 주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원. 그죠? 그리고 52주 베타 같은 경우는 0.67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벤치마크죠.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이 등락과 관련한 민감도 보는 건데, 0.67배라면은 코스피가 1 오르고 내릴 때 이 오리온은 0.67 오르고 내린다. 즉 민감도가 상당히 좀 둔화하다. 그죠? 조금 무거운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00원 액면가에 반해서 발행 주식수가 3,900만 주. 뭐 크게 많은 주식수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유동 비율도 뭐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36%에 육박하는 만큼 외국인 지분율이 조금 높다. 뭐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우량한 건 아시죠? 그래서 오리온 상당히 우량한 주식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다.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간 너무 많이 내렸죠. 그리고 뭐 최근 한 달간도 많이 내렸고, 하지만 요 며칠부터 해서는 또 상승 추세를 탔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또 꼬리를 드는 모습으로 지금 연출되고 있거든요. 자, 신용등급 보시면 상당히 회사채 신용등급이 AA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좋다. 그죠? 그리고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이 마이너스 31.46%, 코스피 대비해서도 오리온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주 구성에서도 보시면 눈여겨볼 것은 국민연금에서 약 8%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기관에서 특히나 이 국민연금에서 지분율을 이런 정도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오리온이 역시나 우량한 주식임에는 틀림없다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측에 제가 요약 정리한 것도 또 한번 읽어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은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2.5% 하락한 수준이고, 최저가 대비해서는 11% 상승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액면가는 500원이고, 액면가에 비해서 주식수는 크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식 유동 비율도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베타 수준을 보면 벤치마크, 그죠?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현재의 둔감한 수준이고,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무거운 주식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36% 수준으로 높은 편이기도 하고, 또 신용 등급 또한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그리고 주요 주주 구성에서 국민연금 비중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 수익률에서는 코스피 대비해서 최근 1년간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리온의 주요 원재료에 대한 가격 변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건 사업보고서 상의 내용을 일단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20년 대비해서 21년에도 상당히 지금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9년째 지금 제품 단가를 동결하고 있다. 왜? 시장 점유를 위해서. 자, 밑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동결로 소비자들의 신뢰 유지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이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이기 위한 포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단가 이상이 되면, 인상이 되면 마진폭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제과산업의 특성상 가격 대비 수요 탄력성이 상당히 둔감한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크게 수요 감소에는 크게 작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가격 동결하는 정책을 쓰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을 통해서 뭐 마진폭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서서 그 식료품 관련주죠, 음식료품 관련주 같은 경우 특히나 하이트 진로 주류와 관련해서 제품 단가를 인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상당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연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도 그런 부분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멀티플과 관련된 펀더멘탈,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1년 대비해서 22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증권사 컨센서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지표인데, 참고로 PER, PBR, PCR, EV, 에비타 모든 멀티플에서 21년 대비해서 22년에 소폭이나마 개선될 전망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일단은 뭐 21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은 약간 하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4분기 실적 상당히 호실적을 거뒀다라는 증권사들의 어떤 뭐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측에 제가 요약 정리한 것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 자, 기업 펀더멘탈 좌측에 보시는, 자, 기업 펀더멘탈 지표 가운데서도 이 멀티플 지표에서 최근 3개월간 발표한 증권사의 이 컨센서스를 감안할 때 21년 대비해서 22년에 소폭이나마 대부분 지표에서 개선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죠? 또한 21년 4분기 실적이, 요 4분기 실적이 소폭 컨센을 하회했지만 그래도 호실적을 거뒀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래에 내용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년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017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를 했고, 특히 4분기에는 중국 법인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보다도 1.2% 증가한 2,67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1.5% 증가한 385억 원이었다. 4분기 실적이 컨센은 조금 하회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호실적이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 쪽에서 매출 성장이 눈에 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증권사들의 이 오리온에 대한 이 투자 의견과 이 목표 주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22년 4월 1일 기준에서 10개 기관에서 일단 리포트가 나왔고, 전반적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 그죠?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는 14만 7,500원, 현재 가격 89,100원을 감안할 때 약 6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일단 목표 주가는 뭐 계속 크게 변동이 없다가 최근 약간 하향 조정했다. 근데 몇 개 증권사에서만 하향 조정을 했지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조정이 없었습니다.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 의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제가 요약 정리한 것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 투자 의견은 대체로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것도 몇 군데 있었지만 대체로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60% 정도이고, 하향 조정한 곳의 의견에는 이유가 중국 쪽의 어떤 내수 부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를 감안한 소비 부진, 그리고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실적 우려를 일단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최근에 나온 그 증권사 오리온에 관련한 리포트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고, 같이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부터 최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년 3월 2일 날, 자, DS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13만원에 매수 의견 바이, 그죠?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자, 보시면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웅크립니다. 최소한의 가격 인상, 그리고 제품 경쟁력 기반 국내외 점유율 확대,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키움증권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이네요. 그리고 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이유로 루블화 하락, 그리고 곡물가 상승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하이투자증권에서 목표가 17만원, 그리고 매수 의견 냈는데, 자, 22년 3월 25일자 리포트입니다. 불확실성 감안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다. 22년 2월 리뷰에서 전 법인의 시장 지배력이 견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 15만원에 매수 의견 냈습니다. 3월 25일자 같은 날짜의 리포트입니다. 자, 예상외로 견조할 러시아, 그리고 돌파구가 필요한 중국이라는 제목이었고, 환효과 제거 시에는 기대치에 못 미친 1, 2월, 하지만 예상외로 견조할 러시아,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자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 14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와 관련한 내용을 짧게 보시면, 자, 3월 31일자 리포트입니다. 자, 오리온, 리멤버 2017년과 2019년. 자, 우려하기보다는 기회를 엿볼 때다. 그리고 1분기 그 선세는 부합할 전망이다. 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자, 참고로 2017년에는 약간 중국 쪽 내수 부진 때문에 실적이 그때 조금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17만원에 매수 의견 냈습니다. 자, 모든 것을 기반영한 주가 레벨. 그리고 22년 1Q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영업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 4월 1일자 리포트를 보시면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목표 주가 17만원에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 냈습니다. 뭐 시장에 기대를 하회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된다. 그리고 참고로 22년 1Q는 중국의 부진이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를 차치하더라도 중국 회복이 가시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 라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리포트를 요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 어찌됐든 뭐 1Q 실적은 시장의 컨센을 부합하든 또 소폭 하회하더라도 이 부분의 내용의 원인은 역시나 중국의 내수 부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어떤 전쟁 리스크,
주가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중후반으로 갈수록 일단 개선될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금 밸류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리온의 올해 전망 기사 이거 제목만 제가 다 취합을 했거든요. 제목만 봐도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우측으로 갈수록 날짜가 최근 기사 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 12월 28일 날 이데일리 자 오리온 4Q 실적은 시장의 기대에 부합했다. 참고로 내년에는 중국의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하나투자증권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날 이렇게 내용을 냈네요. 오리온 당분간 9만원에서 12만원의 박스 트레이딩을 유효하게 본다. 그죠? 그리고 22년 1월 6일자 뉴스를 보시면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 오리온에 대해서 이 증권가가 호평이 잇따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참고로 여기 밑에 보시면 1월 27일자 뉴스가 조금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바이오 진출 3년 오리온 바이오 사업 시동 언제쯤이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 이 진단키트 사업에 일단 시동을 걸었고, 특히나 암 진단, 이런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곧 진출 3년째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가시화될 전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뉴스도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오리온의 중국향 바이오 사업은 상당히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오리온의 중국 네트워크가 빛을 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늦어진 진단 사업은 코로나 이슈가 소멸되거나 그리고 일상화되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오리온과 협업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오리온의 중국 네트워크에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죠? 일단 중국향 바이오 사업이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년 2월 9일 이데일리 뉴스. 자, 오리온 작년 매출 2조 3천억 원, 베트남과 러시아 매출이 역대 최대라는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2월 16일 파이낸셜 뉴스 오리온 초코파이 글로벌 연매출 5천억 돌파 사상 최대라는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월 17일 오리온 중국 판매 부진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KB증권에서는 목표가 15%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같은 뉴스겠죠. 중국 내수 소비 부진 장기화 우려라고 하면서 오리온이 그날 2월 17일이죠. 이날 오리온이 2% 넘게 하락 중이었다. 아무래도 이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이유로 이날 조금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24일자 머니투데이 뉴스입니다. 오리온 1분기에도 중국 실적 부진을 예상하고 있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 신한증권입니다. 목표가를 9% 하향 조정을 했네요. 대부분 다 하향 조정한 이유는 중국의 내수 부진을 지금 또 꼽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쪽 내수 부진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중국 양회에서도 어찌됐든 그 경기 부양과 관련된 그 워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1분기는 조금 주춤할지라도 중하반기로 갈수록 중국도 상당히 경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 보시겠습니다. 3월 25일자 아시아경제 오리온 원부자재 단가 인상 영향으로 하반기 안정화를 기대한다. 자, 원부자재가가 단가가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품 단가는 9년째 동결, 그죠?
하지만 뭐 중하반기로 갈수록 이 원자재 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면 역시나 오리온의 실적도 안정화를 기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월 25일자 머니투데이 내용을 보시면 오리온 대외 불확실성에 또 영업 실적은 견조하다. 그러면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이데일리 뉴스를 보시면 오리온 러시아 법인은 상당히 견조하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 오리온을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31일자 한국경제뉴스를 보시면 자, 오리온 대외 변수 악화에도 1분기 견조한 실적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4월 1일자 뉴스를 보시면 앞서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에서 12만 원 박스 트레이딩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8만 원에서 10만 원 박스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뭐 그때보다 지금이 주가가 조금 내려온 상황이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세하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러시아와 중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물론 지금 중국의 내수 부진 그리고 러시아의 전장 리스크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해외의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일단 러시아와 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됐고 최근 1년간 주가 하락을 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렇게 또 주가가 우상향하는 어떤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수 부진과 전쟁 리스크로 인한 러시아발 우려 이런 부분들은 다 시장에 반영됐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이 속해 있는 이 제과산업의 특성상 제과산업은 이 경기 침체와 가격 변화에도 수요 변동성은 역시나 둔감한 편이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를 뭐라 한다고요? 경기 방어 섹터, 경기 방어주의다. 그죠? 전반적으로 20년 대비해서 21년에 원재료 값이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상승 그리고 소비자들의 어떤 신뢰 유지를 위해서 9년간 최근 9년간 오리온은 제품 가격을 동결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에 뭐 앞으로 제품 단가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탄력성이 상당히 둔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인상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수요가 빠지거나 수요가 낮아지는 뭐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 섹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리온 앞서 보셨던 것처럼 부채 비율, 당좌 비율, 뭐 유보율, 뭐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다 괜찮았습니다.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률 그리고 ROE도 상당히 우수한 회사입니다. 참고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ROE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죠. 특히나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ROE를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투자에 참고를 했습니다. 3년간 ROE가 15 이상이면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주식을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ROE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지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로 오리온의 ROE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하지만 20년 대비해서 21년의 ROE는 조금 낮아졌죠. 그런데 그 낮아진 부분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사업보고서 안에 그 요약 재무제표를 보면 자본 총계가 20년 대비해서 21년에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E가 소폭 낮아졌다. 그래서 ROE가 좀 낮아진 것에 대해서 조금 실망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증권사 의견, 투자 의견과 관련해서 목표가는 대부분 유지되고 있었고, 그리고 몇몇 증권사에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대부분의 이유를 중국 쪽 내수 부진, 그리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뭐 불편해질 그 대중관계를 반영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의 그 루블화 가치 하락과 그리고 전쟁 리스크를 그 목표가 하향의 원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그 전망 기사들, 그죠? 그 전망 기사들을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면 일단은 실적은 상저하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저, 그마저도 이미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리온은 앞으로 특별한 리스크 없이 꾸준하게 실적 내고, 그리고 꾸준하게 주가의 그 우상향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주가가 상당히 우하향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모든 우려를 선반영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대한 실적 전망도 나쁘지가 않고, 또 이미 주가는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월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미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오리온을 매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요거는 일봉 차트고요. 요거는 주봉 차트, 그리고 우측 하단에 요거는 월봉 차트인데, 제가 월봉 차트에서 쌍바닥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시면 역시나 쌍바닥을 보이고 있다. 그죠? 하락의 마지막 구간에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4월이면 얼마 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양봉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차트에서 보시더라도, 일봉 차트에서 보시더라도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죠? 주봉 차트에서도 지금 5일선 아래에 있던 이 봉이 5일선 위로 봉이 올라가면서 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꼬리를 드는 모습이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요런 차트를 일명 꼬리 드는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말로 이 추세 전환 차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독한 이 하락 조정 이후에 이 오리온이 일봉상 5일선, 21선을 상향 돌파하고 있고, 주봉상 5일선 위로 또 지지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월봉상 쌍바닥을 보이고 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의 이 바닥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다. 그죠? 여기서도 보시면 차트의 바닥에서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었잖아요. 지난번 보시면. 그래서 이번에도 왠지 추세 전환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지지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 오리온의 단기 1차 지지가격은 87,300원이다. 그리고 2차, 만약에 2차까지 밀린다면 2차 지지가격은 86,000원이다. 만약에 이 가격을 하향 이탈했을 때는 추매하자. 아니면 뭐 신규 매수도 좋고, 뭐 줍줍 타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윌키는 왜 자꾸 뭐 손절 이야기는 안 해?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강조드리면 저는 절대 손절 안 합니다. 아니 손절할 주식을 사질 않죠. 손절할 주식 살 것 같으면 손절을 할 게 아니라 본인의 손목을 자르십시오. 자, 역시나 오리온 현재 시점,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신규 매수가 가능한 가격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저의 이 오리온 현재 시점의 투자 메리트 점수
80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원익 IPS에 이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제가 매겼는데, 뭐 앞으로 같이 한번 뭐 모니터링 해보시죠. 제 생각에는 오리온 주가 흐름 뭐 상당히 앞으로도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을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종목 발굴해서 좋은 영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윌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